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월요일을 함께 해줄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데없이 민감 국가가 됐어요. 네,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한 뒤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 핵 무장론 때문이다, 계엄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에도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핵 무장론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영세 위원장은 되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여당이 여전히 일부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감 국가 용어도 어려운데 하여튼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당 지도부는 야당 탓, 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탓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주장부터 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원인이다.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 아마 이수진 앵커도 당황스러운 분석이라고 한 이유가 국정의 주체가 야당이 아닌데 야당 때문에 지정이 됐다가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이냐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홍익표 대표께 드릴게요. 예,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런 분석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는 분도 아니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그 주중대사도 하셨고 나름 그래도 외교안보 쪽이 어느 정도 또 통일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그 식견이나 또는 뭐 이해가 있으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저도요. 특히나 이것이 무슨 미 국무부나 무슨 다른 법무부 같은 데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부에서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그다음에 테러 지원, 그리고 핵 비확산 관련된 건데 주로 우라늄이라든지 또 주로 원자력 발전 이 문제와 관련된 핵 발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사안입니다. 그것을 놓고 에너지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어떤 국가의 불안정성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외교적 노선으로 하면 국무부가 판단을 하지 에너지부가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부 산하에 뭐냐면 정보방첩국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국가 핵안보기획 이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즉 어떤 특정 국가가 비핵 핵 확산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테러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결국은 핵무장론.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화될 수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고 더 나가서 저는 뭐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나온 얘기가 핵 잠재력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하고 그다음에 핵 원료 재처리 문제, 이 문제를 핵 잠재력이라고 해서 사실상 핵 잠재력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 보기에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니까
이 문제가 그 민간 국가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무익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익하다. 예. 이게 실체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예. 지금 에너지국의 미국의 DOE인가 예. 거기다 물어봤더니 우리도 장관이 잘 모르겠다. 실무자가 어떤 결정을 내서 한 건지 뭔지 그 프로세스 전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미 1986년과 87년에도 예. 그때 한번 민간 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었고 또 93년부터 96년 사이에도 그게 지정이 된 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몰랐죠. 전혀 모르잖아요. 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민감 국가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먼저 여야가 서로 상대방 공격할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뭐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그쪽에 우리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또 우리 이제 환경부라든가 이런 그 산업부, 산자부 이런 쪽에서 그쪽과 접촉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아까 뭐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님 논리는 사실 맞지는 않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나오나요? 친중 반미 노선. 반미를 그 노선을 했기 때문에 그 민간 국가를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다 그걸 규정을 한다면 저 얘기는 자칫 들리면 이제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아주 공식 선언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들려서 저는 굉장히 그 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예. 뭐 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죠? 예. 그 책임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알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겠다. 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하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 가지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문제는 이거 자체를 한 2달간 몰랐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외교부가.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그 소위 워싱턴 정가에서 이런 소문이 떠도니까 이게 사실인지 파악하고 겨우 이제 확인하고 이제 다음 달에 확정 발표가 되는 4월 공식 15일부터 4월 발효되는데요. 공식 발효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 국가를 제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프로세스상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80년대에도 이런 우리가 계속 있었는지 아직 역사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일부 리스트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 문서상으로. 문서에서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내내 계속됐는 건지 아니면 빠졌다 들어왔다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록으로는 그 몇 년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 과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런 핵 문제나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돼서 그다지 많은 협력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미 간에 이런 협력 관계는 굉장히 지금 확대돼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그 민간 국가로 지정되고 나면은 관련 기술 인력들은 거의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두 번째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너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미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제1차적으로 그 우려되는 것은 R&D 연구 인력들의 해고나 또는 퇴출이 제일 우려되는 현상이고 한미 간의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연구 협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미 에너지부 소속 시설에 접근할 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특별 승인이 필요해질 수 있다. 기술 거래나 투자 협력에도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와 또 이게 워낙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저도 AI에 한번 물어보니까 저런 내용들을 다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R&D 분야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지만 이 역시도 가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연합뉴스 보도 따르면요. 한국이 1986년
1987년, 1993년에 미 정부 문서를 확인해 보면 민감 국가로 우리가 올라 있었다인 거고요. 전문가가 분석하기로는 1981년에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어진 핵 자체 무장론, 또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정치 격변이 있었던 그런 점들이 종합 고려되지 않았을까라고 전문가 분석은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미국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근데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적극 협력하라, 이렇게 산업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1월 달에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뭐 2달 동안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탄핵이라는 사태 그리고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 전체가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보면 뭐 정치권도 이 산적한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부 다 찬탄 반탄해서 지지자들을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시위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가 지금 거기 쏠려 있고 그리고 무슨 주식이라든가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민생 그 소상공인들의 문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공무원들도 뭐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각자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야 이거 뭐 나도 잘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이 뭐 작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큰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민간 국가 지정을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금 지지난해죠.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과 일부 여당 내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당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무장론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냥 뭐 정치인들의 어떤 뭐 토론이랄까 정책 협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 1월 11일 날 나왔기 때문에 저 발언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거든요. 핵 무장론 때문이 아니다.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원전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 지금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선 밝혀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에서도 첨단 기술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아질 수 있어서 대통령실의 그 설명이 맞다 손치더라도 윤 정부에서 뭐 공을 들였다 그래야 될까요? 힘을 실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원전 부문도 오히려 더 위축될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대통령실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형 그 경수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 미국 그 저 기업에게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에 진출하거나 또는 지난번에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진출하고 최근에 체코하고 지금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이미 웨스팅하우스하고 상당 부분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우리 이 지적재산권 문제, 그러니까 이 웨스팅하우스에게 일정 정도 로열티를 지불하는 걸 조건을 합의했고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굳이 발목을 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우리하고 경쟁국인 프랑스 같은 나라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견제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미국은 현재 원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게 지금은 거의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만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지금 원전 사업에도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난 모든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의 지속 가능성과 또 산업적 측면에서 우라늄 농축하고 핵 폐기물의 재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 미국을 열심히 설득해갖고 많이 접근해 왔는데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 문제가 사실상 그 물거품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뼈아픈 걸로 다가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한국은 과거에도 미국 민감 국가 지정의 리스트에 올랐다가 1994년에 해제가 됐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죠. 전문가들은 1981년에 지정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핵 무장론을 주장해왔던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어진 그런 흐름, 또 12.12, 5.18를 겪으면서 정치 권력이 바뀌는 그런 과정들에서 그 격변을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것도 전문가의 분석이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